자, 비아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트론이 특징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지금 확 하고 치고 올라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눌려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올라간 이슈 자체가 지금 올라가서 뭘 보냐 하면 또 현대차를 들먹이고 있죠.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온디바이스 AI 칩을 3년에 걸쳐 공동 개발해서 성공해서 양산까지 딥엑스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이 딥엑스에 비아트론이 자회사인 이런 거 많죠.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 자회사에 이게 창투 형태로 들어간 이런 것들 이거 같이 끼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있죠? 자회사들 하나씩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 다 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딥엑스에 이렇게 투자한 바가 있다. 지금도 주요주도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엮어서 뭐 이러고 지금 쭉 들어가요. 구성 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 바 있다. 주요 주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주요 주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지금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게 비아트론 자체의 수급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지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1%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주요 주주가 돼요. 이거 G2 파워 여기 같은 경우 이거 다 주요 주주죠. 이거 밑에 있는 이거 다 주요 주주입니다. 조금 더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회사 없나? 조금 더 낮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지금 큰 회사 쪽에 대해 있어서 애경 케미칼 여기 이거 봐 이런 거요. 여기라는 거 요 저런 애들 같은 경우 이게 다 주요 주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에 최규호기는 저번에 기억나죠? 저기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맞네요. 최규호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를 들어가고 오스템 임플란트 파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다 주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 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분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지분 얘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시장 좋은 흐름에서 숟가락 한번 얹어서 당겨보겠다라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이 SG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얹는 흐름이 봄에 나왔었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SGC 에너지에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 여기 이런 기업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렇게 자회사들이 쭉 이렇게 놓였는데 이 자회사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투자 조합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들이 로봇 회사 A 로봇이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A 로봇이 그러면서 이렇게 곁다리 껴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내려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아주 강력한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날이 좋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바가 있다. 지금 또 자회사가 투자를 한 이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력이 있다. 현재도 주요 주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력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초기에도 투자를 하고 지분을 계속 늘려간 상태라 그러면 이게 지분을 뉴스에 나오죠.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딱 밝힙니다. 이게 진짜로 퍼센트가 만 9%, 10%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몇 퍼센트를 있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나와요. 우리가 걔네 지분을 이렇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분이 찍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주요 주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현대차의 로봇 밸류의 로봇의
그 회사가 그러면 제 디백스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 개입해서 한탕하는 시세 쪽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서 위치까지 이렇게 쭉 잡아당겼습니다. 61.8%까지 이렇게 이미 쭉 끌어당겨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상한가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를 상한가로 확 끌어당겼다가 정도도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을 텐데요. 저 옛날에 있고 최근에는 많지 않네요. 이렇게 그래서 확 잡아 끌어당겼다가 그 다음날 패버리는 형태, 요런 형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 끌고 가셔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내일 이 위쪽에 시작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빠져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도 지금 하나 둘 하고 미리 벌써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이런 흔적들이 앞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앞쪽에서도 비아트론, 자, 1월 9일날 한번 당겼고요. 22일날에도 당겼고, 최근에도 이렇게 당겨 올리는 흐름들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뭐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에다가 갖다 붙이니까 겨우 적어가지고, 자, 밑에 쪽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자.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요 세력적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없거든요. 없어요. 뭐 쥐뿔도 없는데 자소주 신탁 같은 경우는 아예 해지시켜버렸고 이러고 했는데 이거 끌어당겼다라고 하면 요 세력들이 밑에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요 세력이 잡아서 당겼다라고 하면 이거 추가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슈를 드러내서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드러내고 거기다 대고 파는 국면일 가능성 이거 절대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차고 얘네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종목들을 확실하게 더 당겨야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때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면 아직까지 전체로 본다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당겨서 끌어올리겠다라고 할 때 요때 같은 경우에 붙어가지고 단타로 들어가셔도 뭐 이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서 들어가시거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눌렸다가도 다시 당기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는 뭐 이거 파는 자리고요. 61.8% 파는 자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가야죠. 그리고 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다시 저 위까지 써야 되는 거고요. 각각 이런 자리에서 단타 거래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아트론이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거 잘 모르시는 종목일 텐데요. 워낙 근래 시세도 없이 이렇게 빌빌대고 있던 종목이라 예전엔 겁나게 잘 나가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예전에 10년 전에는 나름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빛나는 종목이었어요. 나름 별인 줄 알았던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워낙에 지금 마탱이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관심에서 이렇게 쭉 밀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이거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한 달이 걸러서 들어가는 형태라서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지는 쉽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작전 세력이 작정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뽑을 수는 있겠죠. 네. 이건 작전 세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 자, 일단은 우선순위에서는 뺀다 하고요. 이제 진짜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타이밍 도는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 잡아야죠. 이런 거. 이런 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하림 지주. 하림. 저 앞쪽에서부터 하여튼. 이 하림이 튀어나오면서 여기 연계돼가지고 하림과 연계되어 있는 하림의 자회사, 팜스코, 선진 이런 애들도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죠? 이런 애들도 쭉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데 같은 경우지 연계시켜가지고 해먹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요런 매매들 같은 경우도 역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 전문가들이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해서 오르고 ATM 스탁 앱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자 그래서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이게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쭉 자기 이름으로 방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주특기가 이게 다 다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특기와 매매 접근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똑같이 상한가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먹고 빠져버리고 오늘의 종목은 오늘 빨리 치고 그 다음 다시 또 상한가 놈들 또 노려보자. 그래서 계속 단타로 가는 이런 상한가 분들도 있고요. 또 혹은 이제 원래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한가 종목들 그런 종목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에서도 그 차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예? 지난주에 3일 동안 상한가 분석을 할 때 이거 똑같이 상한가라도 이거 보는 차이가 있다. 접근법에서 따라서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각각 그 스타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기 같은 경우에 그때 같은 경우에 이 앞에 보이는 이 7명의 전문가 중에서 5사람이 7사람 딱 화면에 보이는 7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7명의 사람 중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5개의 종목으로 상한가를 하나씩 조르르륵 다 잡으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상한가 21개나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오늘 먹고 나오는 같은 경우는 오늘 먹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또 뒤에 들어오고 있는 거 지금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도 지금 상한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오전에 상한가나 오후에 상한가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혹은 이게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처럼 그냥 내리 홀딩 해가지고 쫙 그냥 날아가는 상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분이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매매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투자 성향이 잘 맞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성향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쫙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살펴보시게 되면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분들이 나와요. 눈이 딱 보여 바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딩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나만 벼락거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